네,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을 톡톡 보듬어 주는 시간입니다. 톡톡 월드 토크 라이브 바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지금 제 옆에 톡톡 라이브를 위해서 정우영 선생님께서 계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 말씀 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이자 육아빠 정우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톡톡 라이브 함께 해 주고 계시는데 정말 바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해 주셨는데 대구에는 좀 자주 오시나요? 코로나 전에는 연 1, 2회 정도 왔던 것 같아요, 강의차. 아, 네, 강의장. 오랜만에 대구 네. 분들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어쩐지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10일이 세계 정신건강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념하기 위해서 대구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13년부터 매년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열고 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 대구 정신건강 한마당 여러분들께서는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3주간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이 세계 정신건강의 날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네.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서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고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또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네, 정신 건강에 대한 중요성 다시 한번 이번 행사를 통해서 상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리요 9월 27일부터 10월 7일까지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았습니다. 육아로 다양한 고민들 또 사연들 저희가 미리 받았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보내주셔서 조금 어려웠어요. 어떤 분의 사연을 선택을 해야 될까? 그 중에서 진짜 추스리고 추스려서 네 분의 사연을 오늘 뽑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고민 듣고 또 직접 선생님께 상담을 받을 예정인데요. 첫 번째 사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하트 뚱이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네, 제목은 복직 대 육아, 저의 고민 함께 나눠요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10년째 직장을 다니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1년 전 결혼해서 곧 첫째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행히 다니던 회사에서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을 모두 받을 수 있어서 15개월 동안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5개월 이후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복직하게 되면은 바로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또 9시 출근, 6시 퇴근이라서 아이 맡긴다면은 저녁 7시쯤 가장 늦은 시간에 아이를 데려올 수가 있는데요. 아이가 성장하는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복직을 포기하고 아이와 함께 보내려고 하니까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경력 단절의 리스크가 있고요. 아,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답답한 상황입니다. 어린이집 교사인 제 친구는요. 싫어, 안 돼, 아파 이렇게 자신의 의사 표현이 가능한 개월수에 보내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몇 개월쯤에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가장 좋은지 전문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정리하고 결정은 본인의 선택임을 너무나 잘 알지만 결정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출산부터 힘내서 잘 해야 하고 어떻게 보면은 머나먼 15개월 후의 일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직장인 여성이라면 누구나 이런 고민을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와 같은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저의 고민을 함께 나눠주시고 전문가 선생님의 조언을 얻고 또 힘을 내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신청합니다. 추신 대한민국 워킹맘 여러분 존경하고 파이팅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다들 겪는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아이를 키우는 것과 그리고 일을 병행하는 것,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정말 현실적인 문제고 어떻게 보면 대부분 아이를 키우는 또 일을 하셨던 분들이 하는 고민 또 일을 안 하셨던 분들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드는데 그렇겠죠. 똑같은 고민을 정말 진지하게 현실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고 어떤 마음인지 너무 이제 와닿아서 아직 출산 직전이신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많이 흔들리시는 그런 상황이 참 전달이 되는 것 같고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고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딱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은 당연히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내가 하게 되는 고민이어서 아이를 중심에 두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지만요. 사람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데 장애물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아이라는 존재가 당연히 사랑스러운 존재고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아이가 장애물이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필터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와 관련된 고민이지만 아이를 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복직을 하실 분이든 아니면 휴직을 하실 분이들 다 아이가 걸리거든요. 근데 아이를 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아이 빼고 복직을 왜 하고 싶은가? 내가 아이 빼고 휴직을 왜 하고 싶은가? 그렇게 잘 헤아려보고 내가 해야겠다. 복직이든 휴직이든. 그 마음이 들었을 때 그 마음을 따르고 아이는 약간 덤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이 느낌이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은 정말 이런 분들을 많이 보는데 나중에 내가 아이를 중심에 두고 결정했을 때 그게 복직이든 휴직이든 아이를 중심에 두고 결정하면은 나도 모르게 아이한테 힘이 들어가요.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나를 희생하면서 나를 죽이면서 키우고 있는데 너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니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이는 부모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힘이 들어가면 아이는 더 거기에 거부를 하고 사실은 이게 진짜 큰 문제가 당연히 뭐 아이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아이를 우리가 육아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이를 독립시키는 건데 독립이 안 돼요. 내 마음에 힘이 들어가서 나중에 아이가 성인이 되고 또 다른 가정을 꾸려도 내가 자꾸 거기에 마음이 가고 요즘 말로 이제 시어머니들이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아이와 관련된 문제지만 아이를 빼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판단하시면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그나마 적다는 조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이라는 거는 지금 복직을 앞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동물과 사람이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건 정체성이에요. 내가 무슨 존재냐? 아이를 키우는 존재 이외에 그거는 어떤 역할일 뿐이지 진짜 내가 아니에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요거를 꼭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직장을 다니거나 일을 하는 게 나는 그게 존재감이 좀 나한테 크다. 그러면은 그거를 줬는 게 결코 이기적이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은 삶의 낙을 주기 때문에 고스란히 그 낙을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계속 전해줄 수 있는 이게 뭐 꼭 일을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고 사람마다 다르죠. 그 영역이. 어떤 사람은 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자기만의 어떤 취미, 어떤 사람은 뭐 사람 만나는 거 다양합니다. 독서 뭐 다양해요. 그래서 그런 영역을 사수하는 게 절대로 사치가 아니고요. 육아라는 마라톤 동안에 꼭 사수해야 되는 영역이라는 거를 이 시간을 통해서 강조드리고 싶고 아까 강의에서 말씀드린 감정 조절이 안 돼요.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 신체적인 컨디션 잘 관리했는데도 나는 감정 조절이 안 돼요.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바로 이 부분이 흔들릴 때 사람은 불만이 쌓였다가 터져요. 나를 잃어갈 때. 정말 많은 분들이 나중에 이런 갈등을 또 겪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지금 사연 주신 뿐만이 아니라 이직과 복직 또는 뭐 꼭 일이 아니어도 어떤 나만의 영역을 두고 아이를 키우는 것과 고민하는 분들이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유,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좀 어렵겠지만 아이를 좀 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네, 이게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래도 아이에 대해서 더 이렇게 잘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어렵긴 한데 그런데 그걸 좀 객관화해서 보는 시각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짚어보고 나와의 대화하는 시간 이런 걸 좀 많이 가져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사연 만나봤는데 하트뚱이님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 바로 처음 사연으로 함께 만나봤고요. 다음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피카츄 봉봉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육아와 일, 살림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어요 라는 내용이에요. 육아휴직을 마치고 일을 하러 직장으로 돌아와서 일과 살림, 육아를 한 번에 하려니까 너무 버겁고 힘이 듭니다. 남과 자꾸 비교하게 되는 것 같고 우리 아이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고민이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육아를 할 수가 있을까요? 집에 가면 지쳐서 아이랑도 잘 못 놀아주는 것 같고 영양가 있는 밥을 챙기는 것도 참 쉽지가 않아요. 아이가 25개월인데 지금 한 글자로만 말을 하고 있어요. 남자아이라서 늦는가 싶다가도 말을 잘 못하니까 부모로서 큰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말을 늘게 할 수 있을까요? 좋은 답변 부탁합니다. 라고 피카츄 봉봉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뭐 일도 하시랴 또 살림도 하시랴 육아까지 하시랴 너무 바쁘니까 일단 신체적으로 내가 많이 지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버겁게 느껴지는 것 같고 무엇보다 또 아이가 뭔가 그 신체 발달이 다른 아이랑 비교했을 때 조금 늦는 것 같으니까 좀 조급함도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고민이 많은 분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 이분 사연도 굉장히 현실적이고 정말 많은 분들이 겪는 그런 내용들이 문장 하나하나에 다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우선은 현실적인 그 고민은 아이가 25개월인데 한 글자로만 말을 한다는 건데 이게 한 글자라는 게 딱 한 글자인지 아니면 한 단어로 말을 하고 문장을 못 말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음. 이거든 저거든 거의 정상 범위나 약간 늦은 정도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정확하게 내가 판단하려면은 이거 이외에도 또 전문가들이 판단할 영역들이 있긴 해요. 상호작용이 되는지 다른 발달은 어떤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이의 모습을 내가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게 진짜 많아요. 음. 왜냐면은 사람은 뭐 내가 육아서 보면은 아이를 보면은 당연히 적용될 것 같지만 나라는 필터를 통해서 그게 적용되기 때문에 나라는 필터가 객관화되어 있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부모로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보면은 굉장히 지금 지쳐 계시고 해야 될 거는 많고 압박감 너무 느끼고 사람이 이런 식으로 압박감이 커지고 긴장이 계속되다 보면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이 부정적으로 돼요. 되게 위축됩니다.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것 같아. 또 우리 아이를 보면은 이런 부모 밑에 있는 우리 아이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것 같아. 만약에 아이가 말이 좀 느리다면 그게 아이의 타고난 이런 어떤 기질일 수도 있는 건데 내가 이렇게 못하니까 아이의 말이 느린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또 다 연결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뭐 육아서를 보든 전문가를 만나든 여러 가지를 결정하기 전에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한지 조금이라도 객관화가 되어 있는지를 체크하는 건데 요 질문만 봐도 좀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래요.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육아와 일 살림 병행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저도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진짜 힘들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게 힘들면 사람이 참 더 완벽주의적으로 가는 게 사람이에요. 원래 힘들면은 좀 내려놔야 되는데 네. 사람은 반대로 움직여요. 왜냐면은 힘들면 더 마음이 긴장되고 그런 상태에서는 더 불안해지고 더 강박적이 돼요. 그래서 완벽을 더 쫓게 돼요. 그러면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육아는 20년 이상의 마라톤이기 때문에 관점을 완벽한 육아를 하기 위해서는 보통은 이것도 뺄 수 없고 저것도 뺄 수 없고 난 하나하나 다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반대예요. 진짜 완벽한 육아는 20년 동안 꾸준히 내가 하기 위해서 진짜 완벽한 육아는 뺄 거 빼고 진짜 뺄 거 하나도 없는 그 상태. 어떻게 보면 미니멀 육아죠. 이게 진짜 완벽한 육아일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치고요. 저도 뭐 이렇게 말은 하지만 돌아가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네. 근데 하지만 계속 이 관점을 고수해야 돼. 얘가 지금 너무 지나친 건 아닌가? 내 마음이 지금 힘들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완벽을 추구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거 먹고 자는 패턴 지금 어떤 상황이신지 모르겠는데 지치실 거예요. 아마 휴직 마치고 일할 때 적응하신다고 잠도 못 잘 수 있고요. 또 밥도 잘 못 챙겨 드실 수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나만의 시간 영역이 많이 없어졌을 수도 있고 원래 없었는데 더 없어졌을 수도 있고 이것을 꼭 다시 조금 회복하시면요. 마음이 조금 편해지고 그 상태에서 아이를 바라보고 지금 여러 가지 부분들을 파악해야지 객관적으로 파악이 돼요. 지금 상태가 아닌. 그래서 우선은 내 마음 관리를 하시기를 꼭 권유드리고요. 절대로 사치가 아니라는 거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내 마음 관리하려면 남편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혼자만의 이게 방법이 이제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고 함께 또 이야기할 상대도 필요한 것 같고 조금은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국엔 내가 이제 바로 서야 되고 내가 좀 건강해야지 이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두 번째 사연 우리 피카츄 봉봉님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세 번째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아이맘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목은 부모의 나쁜 말 고치고 싶어요인데요. 저는 새 공주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부터 나름 부모 교육을 수강하면서 좋은 엄마가 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신랑은 원래 무뚝뚝한 경상도 사람에 대화도 없는 편에 버럭하는 편이었는데요. 요즘은 오히려 제가 더 무섭고 못된 엄마가 되었습니다. 버럭 이렇게 화도 잘 내고요. 아이를 비난하는 말도 합니다.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랑스러운 예쁜 말은 듣기 어렵고 서로 다투고 고자질하고 비난하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부모의 평소 모습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는데 머리로는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잘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우리 새 아이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참 이게 생각대로 된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워낙 사람인지라 이 상황에 맞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버럭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런 성향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사연 역시도 정말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엄마분들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제목이 부모의 나쁜 말, 그러니까 나의 나쁜 말 고치고 싶어요 이거지만 결국에는 그 뭐 나쁜 말이라는 것도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얘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이면에는 내 마음이 컨트롤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충동적으로 말을 하게 되니까 돌아서면 후회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건 똑같아요. 버럭하고 반성. 근데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지쳐있을 때 몸이 지쳐있든 마음이 지쳐서 여유가 없든 그때 나타나는 현상인 건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렇게 접근을 바로 해요. 그러면은 방법이 없어요. 더 자책하고 나는 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고 더 열심히 애를 키워야겠다. 더 헌신적인 부모가 되어야겠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더 지치니까 더 버럭하고. 여기 이제 질문을 봐도 처음에 이분은 이제 처음부터 힘을 준 거예요. 어릴 때부터 나름 부모 교육을 수강하면서 좋은 엄마가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네. 쉽지 않거든요. 부모 교육 받는 분들이 사실은 받는 분들만 받아요. 그리고 사실은 진짜 받아야 될 분들은 받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미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 건데 문제는 기대치나 기준은 점점 높아지는데 내 현실적으로는 내가 몸이 지치고 마음이 지쳐서 이 갭이 느껴지는 그게 진짜 힘들어요. 그 자괴감이 이 사연에서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이는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고 다 마찬가지지만 아이가 그렇게 막 예쁜 말만 하지 않아요. 네. 근데 이분은 아이가 예쁜 말보다는 뭔가 뭐 고자질 서로 하고 괜히 내 탓인 것 같고 네 이러신 이렇게 것 다 같아요. 연결되는 거예요. 네. 이게 뭔가 내가 말투가 이러니까 애들이 따라하는 것 같고 근데 그런 게 아닐 수 있다라는 이 객관화가 또 이제 역시 안 돼 있는 거죠. 이게 뭐 객관화가 안 된 문제이십니다. 이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게 중요해요. 나라는 마음의 필터가 아이를 바라볼 때 작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지속되면 뭐가 문제냐면은 아이가 자라면서 당연히 요즘 시대에 누군가한테 배운 욕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뜻이 뭔지도 모르면서도 나쁜 말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아이를 대할 때 가장 중요한 부모의 태도는 바로 거기서 막 혼내는 게 아니라 좀 평정심을 가지고 그 말을 어디서 들었는지 그 말의 뜻이 뭔지는 아는지 그리고 이 말을 했었을 때 사회적으로 어떤 여파가 있을 수 있는지를 이제 얘기해 주는 평정심을 가지고 얘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내 마음이 이미 나쁜 말 하면 안 되는데 나 때문에 나쁜 말 한 것 같고 이런 마음으로 꽉 차 있으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서 또 과민하게 반응하고 그러면은 아이는 이런 말 엄마한테는 하면 안 되나 보다. 그럼 이제 엄마한테 나쁜 말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말을 안 하게 돼요. 점점 이렇게 이제 청소년이 되고 뭐 사춘기 되고 하면서 거리가 두어지는 거여서 굉장히 이 유들유들한 마음, 뭔가가 편안한 상태가 됐었을 때 아이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역시 똑같아요. 이게 아이 문제처럼 바라보실 수 있지만 사실은 내 관점이 힘들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나한테 집중해서 부모의 나쁜 말 고치고 싶어요가 아니라 나는 왜 이렇게 내 마음에 불만족스럽고 내가 이렇게 말로 튀어나온 표현들에 스스로가 만족을 못하고 그 이면에 있는 마음이 왜 이렇게 힘들까? 뭔가가 문제가 있다 그 이면에 다 신호거든요. 신호등처럼 나타나는 거지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이면에 있는 나를 돌보지 못했던 신체적인 부분이든 나만의 영역이든 이거를 다루는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거 다루는 게 사치 아니고요. 돈 있고 시간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그런 마음이 있는 모든 부모님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나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보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를 한번 짚어보는 게 중요하다. 결국에 나에서 좀 비롯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의 어떤 그런 다이어트 이런 걸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사연 이렇게 또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새 아이맘님께 좀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사연은요, 동그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목은 공감 능력이 부족한 엄마일까요? 인데요. 터울이 많이 나는 아이들 셋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알바와 학업을 병행하는 20살 큰딸이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하면서 푸념을 하면 제가 뭐라고 대꾸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알바를 하는 이유가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거나 식사 또는 쇼핑 등의 용돈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인 거라 저는 딸의 씀씀이를 줄이면 굳이 알바를 무리하게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하소연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듣기만 하거든요. 딸의 하소연에 저는 뭐라고 답을 해줘야 하는 걸까요? 답을 꼭 내려줄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너무 나쁜 엄마인 건지 네, 이렇게 동그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성인이 된 큰딸의 그런 고민이라든지 이런저런 하소연에 어떻게 답변을 하면 좋을까? 내가 그래도 부모인데 적절한 조언, 또 현명한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크신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정말 네 번째 사연인데 오늘 사연이 참 하나하나 다 주옥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네. 지금 마지막 사연은 아이라고 이제 보기보다는 이미 성인이 됐으니까 그래도 부모한테는 자식이죠. 제가 아까 강의에서 말씀드린 육아는 마라톤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사연에서 이미 증명이 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20살 큰딸에 대한 얘기인데 오, 20살도 이런 마음이 드나 이렇게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20살도 있고 30살도 있고 부모 마음은 항상 비슷한 것 같고요. 그래서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분들도 이 사연과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은 이제 딸은 본인이 뭔가 하고 싶은 게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싶은 게 있는데 관점이 부모님이랑 다른 거예요. 부모님 생각에서는 그냥 그거 내가 봤을 때는 별로 필요 없는 건데 힘들게 일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관점이 다른 거죠. 네. 근데 뭐 아실 수도 있지만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이의 마음을 헤아릴 때 부모의 필터 없이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 아이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 그거를 내가 먼저 판단해서 그 아이가 하고자 하는 거, 뭐 사고자 하는 거는 뭐 쓸데없는 거고 이런 판단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힘든 거고 이런 판단이 들어가 있는 거고. 당연히 부모니까 아이가 고생 안 하게 잘 바르게 좀 편안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저는 이런 비슷한 이 사연과 비슷한 요 부모와 자식 간의 요 골이 점점 더 깊어져서 힘들어지는 경우들을 개인 상담을 통해서 진짜 많이 경험을 네. 합니다. 근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 아이와 부모와의 관계가 사실은 계속 이게 반복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니멀 육아를 말씀드린 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뭐 아이한테 뭐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많지만 다 빼도 되고요. 진짜 먹여 살리기만 하면 되는 게 제일 기본이고 그건 동물적인 영역에서 키우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사람다운 영역에서 키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아이와 내가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관계를 쭉 지속하는 거. 근데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꾸 내가 뭔가 필터가 걸려요. 그래서 판단하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근데 여기서도 이미 말씀하신 게 난 딸한테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되냐. 뭔가 조언을 해야 될 것 같은 압박감을 가지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관계에서는 조언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답정너예요. 이미 내 마음에 답이 있어요. 네. 근데 옆에서 해줄 역할은 내가 아무리 딴 얘기해봤자 내 마음에 안 들리면 안 들리고요. 진짜 옆에서 해줄 역할은 옆에서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그걸 사고 싶구나. 그다음에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싶구나 이렇게. 근데 간략하게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는 뭐 답을 해주냐 안 해주냐가 아니라 더 깊게 따님 마음에 들어가야 돼요. 따님이 지금 알바를 하기 위해서 이유가 친구들과 여행을 가거나 식사하거나 쇼핑 이게 간단한 용어로 쓰셨는데 간단하지 않아요. 너는 이런 게 좋구나. 나는 그러질 않아서 또는 성격이 달라서 그게 좋은지 모르겠는데 넌 그렇구나. 나도 알고 싶다. 쇼핑을 하면 뭐가 좋은지 요즘에 어떤 게 핫한 아이템이고 요즘에 그런 거를 사서 어떻게 하고 싶은지 뭐 친구들 모임에 가져가고 싶은지 SNS에 올리고 싶은지 또 누가 올린 거 본 게 있는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면 끝이 없거든요. 네. 바로 이 과정을 나누는 게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사실 아이와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를 대할 때 자꾸 부모로서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거는 내가 뭐 나쁜 마음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아이 잘 자라길 바라니까 판단하는 건데, 진짜 중요한 거는 판단이 아니고요. 좋은 얘기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냥 그 마음 들어주는 거예요. 성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필요하고, 성인이 아닌 아이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보다 아이들이요, 내가 아니어도 학교에서 또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많이 배우고요. 모르는 것 같은데 다 알고 있는 거 많고요. 부모가 진짜 꾸준히 해줘야 되는 거는 관계 맺는 거, 들어주는 거, 그 감정 헤아려주는 거, 관심 가져주는 거, 자기 편이 되어주는 거, 이겁니다. 그거를 꼭 고수하시는 뭐 사연자분, 그리고 이 방송 들으시는 부모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네. 역시 똑같아요. 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지 그렇죠. 그 입장에 헤아려져요. 실제로 감정적으로 힘들어지고 우울증이 걷거나 이러면은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공감을 내가 아무리 자식이어서 해주고 싶어도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정서적으로 접근이 안 돼요. 거리가 오히려 두게 돼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편해야지 필터도 줄고 공감 능력도 올라가서 아이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고, 무슨 얘기를 해줄 거냐 말지 이거 고민하실 필요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주고받고 상호작용하시면 됩니다. 네.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육아는 마라톤이다. 네. 그래서 힘을 계속 빼는 연습, 네. 좀 다이어트 하는 연습 이렇게 계속 하시면서 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들어주는 쿨 리스너의 그런 역할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쉽진 않겠지만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겠다 네, 이런 결코 생각이 쉽지 않아요. 드네요. 계속 하셔야 됩니다. 네, 저도 하고 정말, 있고요. 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지금 네 번째 사연까지 함께 만나봤는데요. 저희 유튜브로도 또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려주고 계세요.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한번 확인해보고 여기에도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댓글. 네, 지금 첫 번째 사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어떤 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아이가 섬세한 성격이라서 상처도 잘 받고 거기서 위축되기도 해서 코로나 이후에 학교 생활이 힘들고 지금은 등교 거부도 하고 있는데 부모로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라는 사연이고요. 또 두 번째 사연입니다. 어린이집을 잘 가던 4세 남아가 갑자기 어린이집 가기 싫다고 일주일째 울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내용입니다. 둘 다 이제 가기 싫다는 이야기인데 왜 이러는 건지 이것도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겠네요. 네, 이것도 비슷한 질문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질문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모의 고민이 딱 이건 것 같아요.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한다. 근데 이게 아이한테 좋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 같다. 학교 안 가면 안 되니까. 그렇죠. 어린이집 안 가면 안 되니까. 이 행동적인 부분을 보면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를 바라보실 때 꼭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학교 당연히 가야 돼요. 네. 어린이집 가야 되고. 근데 이거랑 상관없이 아이의 마음은 다 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많은 분들은 어린이집 가기 싫어 그러면 아이의 마음이 있거든요. 왜 가기 싫은지. 왜 가기 싫어? 이유가 뭐야? 그러면 아이마다 다 다르고, 뭐 친구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어린이집 거의 시설일 수도 있고, 네. 정말 섬세하게, 특히 이 사연은 섬세한 분들도 이제 자식이 섬세하다고 하셨는데 자기만의 이유가 있어요. 뭐 화장실에 물이 있어서 물이 묻어서 그게 싫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주고 그렇겠다. 감정을 그대로 헤아려주고, 근데 가야 돼. 이렇게 감정은 들어주고 행동은 바람직하게 이끌어주고. 학교 가는 건 너무 중요해서 이 아이를 키울 때 이제 정신과에서는 응급이에요. 학교를 등교 거부하는 거는. 그래서 굉장히 잘 해결하셔야 되는데, 우선 마음가짐은 아이의 마음을 들어야 돼요. 학교 안 가고 싶은 이유가 뭐냐? 단순히 섬세하고 그래서 상처받아서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 에피소드가 엄청 많을 거예요. 우리 반에 누가 있는데 걔가 옛날에 학기 초에 나를 대할 때 나한테 내가 싫은데도 이 행동을 하게 했어. 같이 놀자고 하더니 나는 못하는 놀이 자기는 잘하는 놀이 골라가지고 하게 하더니 내가 옆에서 너무 마음이 상처받았는데 하다고 계속 우겨가지고 나는 마음도 누르고 그 친구한테 끌려서 놀이를 해서 너무 억울하고 분해. 근데 나중에 그 아이가 계속 있으면서 그거를 견디는 게 너무 지쳐가지고 나중에 가기 싫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예로. 그거를 단순히 섬세한 성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다 들어주고 그랬겠다. 너무 힘들었겠다. 하지만 지금 학교를 안 가면은 너가 더 그게 힘들어지고 계속 앞으로 학교를 못 가게 되고, 어디를 가든지 그런 아이들은 또 있는데 또 힘들 거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 전에 먼저 그 감정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쭉 들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우선은 놓쳐요. 왜냐면 내 마음이 조급해서 학교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렇죠. 네. 그래서 역시 똑같이 내가 마음의 중심을 나한테 가져와서 내가 네. 지금 너무 긴장되거나 초조하진 않은가. 그 내 필터를 우선 없앤 다음에 아이 마음에 푹 들어가서 그 얘기를 잘 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걸 하면은 신기하게 이것만 잘해줘도 아이가 마음이 좀 풀려서 학교를 가게 되거나 어린이집 가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항상 중심을 나한테 두는 연습을 부모가 돼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게 또 어떻게 보면 기회인 것 같아요. 아, 내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초점을 나한테 맞추는 연습이 안 돼 있었구나. 아이를 키우면서 이걸 깨달았다. 그거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겠다. 이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완벽한 역지사지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내가 좀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잘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완벽한 역지사지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요. 내가 편해야지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결국에는 내 마음이 이제 편안해야 하는 건데 결국에는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가 조금은 나에게 좀 집중하는 내가 정말 과연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다양한 사연과 그리고 실시간 댓글로 함께 해주신 분들의 사연까지 만나봤는데요. 시간이 길면 다 들어보고 다 이야기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만 이제 아쉽게도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사연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우리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게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잖아요. 뭐 직장 생활이든 인간관계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눈 주제인 육아와 관련해서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모도 사람이고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고 이 말씀 꼭 기억해 주시고요. 아, 내가 마음은 당연히 부모로서 열심히 뛰고 싶지만 오히려 조금 천천히 뛰고 이 수위 조절하는 게 결국에는 20년 이상의 마라톤을 성공적으로 완주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고요. 그러기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가꾸는 거,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 이게 결코 사치도 아니고 이기적인 부모도 아니고요. 길게 봤었을 때는 내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되어야지 또 완벽하게 아이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낙을 내가 정말 누릴 수 있는 그게 역시 아이에게 전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모의 역할, 뭔가 삶의 태도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도 사람이고 부모도 사람입니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계속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도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완벽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이렇게 또 마무리해 주셨는데요. 네,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께 좀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 바라만 봐도 참 행복해지는 그런 아이들이긴 합니다만 때로는 좀 마음대로 되지 않고 한참 또 속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아가 정말 답이 없다, 뭐 정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건 뭐 비단 육아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럴 때일수록 주변에 우리와 같이 고민하는 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고민을 나눈다면 조금은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렇게 또 전문의에게 좀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 톡톡 콘서트, 오늘 톡 라이브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톡톡월드 두 번째 시간 행복한 마음의 육아 저희 이제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인데요. 정우여 선생님과 함께한 토크 라이브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톡톡월드는요. 2021 대구 정신건강 한마당 기간인 10월 8일부터 29일까지 이렇게 화요일마다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26일 화요일에는요. 장구의 신 박서진 씨와 함께하는 시간도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신나는 마음의 힐링을 주제로 토크 라이브가 진행이 됩니다. 이때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 토크 라이브에 참여하신 분께서는요. 아래 링크 지금 보이시나요? 링크 만족도 설문에 응답을 해주시면 응답하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또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립니다. 더 나은 저희 프로그램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이니까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첨 결과는요. 11월 9일에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첨자 분께는요. 저희가 또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톡톡 라이브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아나운서 김연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